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절, 아님 이제 막 투자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며 호기롭게 장기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은 자신이 투자했던 자산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본인의 예상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면 늘 초반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빅세일이다, 빅세일. 감사한 마음으로 줍줍 하겠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걸 왜 파는 거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안타깝네요. 덕분에 저렴하게 매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대부분 가격의 하락을 반기는 반응이죠. 하지만 추가 하락이 더 나오면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실탄 좀만 아껴놓을 걸.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쯤 빠졌으면 이제 반등 각이잖아요. 전 오늘 대물량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당분간 빠질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도 적립식으로 계속 사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멘탈을 잡고는 있지만 조금씩 떨어지는 가격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엔 슬슬 악재가 쏟아집니다. 대부분은 처음 들어봤던 내용들이라기보단 늘 그 자산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퍼드 같은 악성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런 전형적인 악성 뉴스와 여론의 움직임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름 마인드셋 되어 있는 투자자분들은 덤덤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며 참고 있죠. 그런데 모든 자산들이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고 어디까지 내릴지 얼마나 걸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멘탈을 흔드는 추가적인 하락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운트 펀치와도 같은 추가 급락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내상을 주죠.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아니, 뭐가 문제냐고. 이해가 안 가네? 어제 뭔 일 있었어? 아니 이게 적당히 빠져야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투자자들의 이런 반응이 나올 때쯤 늘 등장하던 그 자산의 고질적인 악성 루머나 공격 포인트들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가격이 오를 때나 적당히 조정받고 있을 때 오케이 하면서 넘겼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곱씹어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잘못됐네. 와씨, 내가 뭔가 씌워서 큰 그림을 못 봤네. 이젠 변화를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빠르게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금까지의 행동과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의 근거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들까지 모두 다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심지어 못마땅해지고 못 믿어워지고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고 꼴보기가 싫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들에게만 생길까요? 늘 개미만 털리고 돈 없는 사람들만 당하듯이 또 이번에도 폭탄 돌리기 당한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 채널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모두의 투자에 대한 생각은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장기 투자를 결정하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면 무언가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게 제 채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리포트나 분석 자료, 강의, 뉴스 등 다양한 정보들의 혼합체겠죠. 즉, 무언가 투자를 결정하게 될 때 우리가 정보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장기 투자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가격만이 아닌 가격에 반응한 누군가의 내용, 누군가의 기사, 누군가의 영상 등 수많은 신호들에 노출되며 스스로의 장기 투자 다짐이 흔들리고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저의 돈의 심리학에서는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챕터가 나옵니다. 이 챕터의 핵심 내용은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투자자로부터 신호를 읽는다는 거죠. 즉, 장기 투자를 다짐해놓고 단기 투자자의 뷰를 듣고 있다던가 단타치겠다던 사람이 30년 장기 투자자의 말을 듣는 건 자신의 투자 관점과 철학에 맞춰 움직이는 게임이 아닌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계에는 나쁜 개념이 하나 있다. 악의는 없어 보이지만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개념이다. 바로 자산에는 단일한 합리적인 가격이 있다라는 생각이다. 정작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말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오늘 구글의 주가는 얼마여야 하는가? 그 답은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향후 30년간 구글의 예상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는 냉철한 분석이 들어가야 좋은 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10년 내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그렇다면 향후 10년간 기술업계의 잠재력과 구글의 경영진이 비전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1년 내에 팔 생각인가? 그렇다면 구글의 현재 제품 판매 사이클과 약세장이 오지 않을지를 눈여겨봐라. 데이트레이더인가?
그렇다면 좋은 가격이 무슨 상관인가? 지금부터 점심시간 사이에 몇 달러를 쥐어짜내는 것은 어느 가격대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돼 보이는 가격이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다. 서로 눈여겨보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자산을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며 보유하진 않을 거고, 누군가는 그 자산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할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단기적으로 투자할 돈이 생겼는데 뭐가 괜찮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투자했고, 적당히 오르면 팔 생각인 사람들도 있겠죠. 아예 그 자산이 거품이고 망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쇼패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성향과 시간 선호와 자산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각자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자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이야기더라도 나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플레이 관점에서 하는 얘기를, 그 신호들을 듣고 그걸 자신의 게임에 적용시키면 자신의 플레이가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한 거죠. 50m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처럼 긴 호흡으로 게임을 생각하고 움직이면 될까요? 마라톤 선수가 50m 달리기 선수의 초반 스퍼트를 연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엄연히 각자의 영역과 스타일이 다른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투자라는 게임 안에서도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 유동성을 따라 움직이는 모멘텀 투자자와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을 갖고 그 자산의 미래 비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는 완전히 다른 종목인데, 장기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한 평가와 가치 판단에 대한 신호들을 단기 투자자나 모멘텀 투자자의 관점이나 단기적 실적 추이에 민감한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 보고서나 자료들 보면서 끊임없이 매매를 유도하는 업자들이나 관련 방송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게임에 관련된 신호들을 언급하며 이건 큰 변화고 난리가 났다고 떠드는 걸 자신의 장기 투자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대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펀더멘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게 정말 우리들의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무리 마라토너여도 50m 단거리 육상 선수의 초반 스퍼트를 무시하면 안 되고, 계주 선수들의 바톤 전달 스킬을 무시하면 안 되고, 허들을 뛰어넘는 노하우에 귀를 기울이면서 언제든 마라톤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적용시킬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게임이 주는 적용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참고할 부분이 있겠지만, 같은 종목이 아닌데, 같은 종류의 게임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얘기에서 자신의 게임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육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되고 수긍되는 내용들도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같은 투자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특히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락장이 길어지는 구간에는 어김없이 자기의 귀에 와서 팍팍 꽂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다음과 같다.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면 놀랄 정도다. 돈을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투자자라고 부른다. 마치 농구 선수들이 같은 규칙을 가지고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으면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 간단한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래전에 나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나는 세상이 진짜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낙관하는 수동적 투자자다. 나는 향후 30년간 바로 이러한 성장이 내 투자에도 쌓여갈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미션문을 써놓고 나면 관련 없는 모든 것, 이를테면 올해 시장 성적이 어땠는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지 등은 내가 하는 게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에 설득당할 위험도 없게 된다. 여러분, 모건하우절이 스스로의 투자를 정의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요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게임을 유지하며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투자자는 어떤 투자를 하든 그 게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신의 투자에 대한 철학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게임을 끝까지 진행하고 그 과정에 수많은 잡음들을 멀리하며 성공 투자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마인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뉴스 기사가 장기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나요? 증권 시황 방송에서 장기적 관점을 말합니까?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고 하면서 10년 후, 20년 후 변화를 말합니까? 적당히 매크로 변수 얘기하고 단기 시황 얘기하고 대응 방안 말하죠? 그럼 여론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장기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까? 대부분 기사에서 나온 내용,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대한 생각, 얼마 전 발표됐던 내용들의 짜집기, 그런 대부분 단기적 관점과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뉴스를 언급하면서 펀더멘탈을 논하죠.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은 먼 미래의 관점에 대한 장기 투자적 요소보단 단기적 시점, 길어봐야 중기적 관점이고, 그런 이야기가 클릭이 많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돈이 되니까 그런 정보만 넘쳐나는 게 현실인데, 그런 현실 속에 전혀 다른 플레이의 신호들을, 그것도 단기적 가격 흐름이 안 좋은 시기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듣고 있다면 과연 제대로 된 조언과 제대로 된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들의 현실에 흩어져 있는 아주 희소한 장기 투자적 정보나 조각난 정보들을 연결해서 장기 투자 인사이트를 만드는 현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접하면서 장기 투자의 철학을 배우고 그들의 사고법을 배우고 그들의 마인드를 익히면서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완성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문장,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오랫동안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투입하라. 이런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을 단어로 정의해서 돈의 심리학의 저자인 모고나우절이 한 것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장기 투자 마인드셋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는 믿음입니다. 마치 장기 투자는 장학생 선발 같은 거예요. 내가 장학재단 관리자고 가능성 높은 차세대 인재들을 선발해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어린 학생들의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보고 선발했다면 매년 시험 성적이 오르니 내리니 상승 추세니 하락 추세니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자신의 최대치를 향해 가며 자신이 그리고 말하는 큰 꿈을 조금씩 이루고 있는지를 봐야죠. 자신이 이루겠다던 목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 포텐이 온전히 다 발현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며 그게 완성되는 그 미래의 시점까지 오랫동안 지원금을 끊지 않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장기 투자자로서 10년 이상의 미래를 그리는 투자자라면요. 그리고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과 2030년의 위대한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계속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투자 동료들에게 우리의 게임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끝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돈의 심리학,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문장,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